아침에 차에 탑니다.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몇 초 만에 경로가 뜹니다. 너무 당연해서 신기하지도 않죠. 양자역학 시리즈 7편에서 우리는 GPS를 다뤘습니다. 원자시계가 없으면 GPS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죠. 세슘 원자가 진동하는 횟수로 시간을 잽니다. 300만 년에 1초 오차. 그 정밀함이 위성 위치를 정확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자시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GPS 위성 속 시계가 당신 손목 시계보다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하루에 38 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38초. 아주 작은 차이 같죠? 하지만 이걸 보정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오차가 하루에 11km씩 쌓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분당이 아니라 수원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왜 위성 시계가 더 빠를까요? 답은 황당합니다. 위성이 있는 곳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약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말이 됩니까? 중력이랑 시간이 무슨 상관이죠? 더 이상합니다. 위성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시간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빠르면 시간이 느려진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두 효과를 합치면 중력 효과, 하루에 45 마이크로초 빨라짐, 속도 효과, 하루에 7 마이크로초 느려짐, 합쳐서 38 마이크로초 빨라짐. 이걸 GPS가 매 순간 계산해서 보정합니다. 양자역학만으로는 GPS가 완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보정 공식을 만든 사람, 100년 전에 이미 이걸 예측한 사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의 이론 이름은 상대성 이론.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공간도 절대적이지 않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진다.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려진다. 100년 전엔 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내비게이션 켤 때마다 이 이론이 작동합니다. 오늘은 그 이상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905년 스위스 베른, 한 청년이 특허청에 출근합니다. 3급 기술심사관, 월급 받으며 특허 서류를 검토하는 직원입니다.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26살. 대학 졸업 후 교수 자리를 못 구해서 특허청에 취직한 겁니다. 물리학 박사 학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해에 논문 4편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논문,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처럼 행동한다. 이건 나중에 양자역학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논문, 물속에서 꽃가루가 흔들리는 이유,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논문,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당시 설명 안 되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어떻게 측정해도 똑같다는 것. 누가,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측정해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18년 동안 아무도 이걸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플랑크를 기억하시죠? 흑체 복사 문제를 풀기 위해 빛이 덩어리로 나온다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똑같이 했습니다. 실험이 맞다면 시간이 변하는 거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진다.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네 번째 논문, 이는 mc제곱, 질량이 에너지라는 겁니다. 연필 하나를 완전히 에너지로 바꾸면 히로시마 원폭의 3000배. 이 4편의 논문, 물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해를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시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된다.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200년 동안 뉴턴의 절대 시간을 믿어왔는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거 아닌가? 많은 물리학자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특허청 직원이 뭘 안다고? 아인슈타인 본인도 불안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고도 한동안 특허청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혹시 틀렸을까봐. 하지만 실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는 정말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맞다면 우리의 상식이 틀린 겁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공간도 절대적이지 않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고 길이가 줄어든다. 26살 특허청 직원이 뉴턴의 우주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된다던 이론. 그런데 검증하면 할수록 맞았습니다. 1919년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 발표 후 10년을 더 고민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합니다. 중력이 강하면 빛도 휘어진다. 이상하죠? 빛이 왜 휘어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그해 5월 29일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영국 천문학자 에딩턴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태양 뒤에 있는 별빛을 관측하기 위해서. 평소엔 태양이 너무 밝아서 그 별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기일식 때는 볼 수 있죠. 만약 아인슈타인이 맞다면 별빛이 태양 중력에 의해 휘어져야 합니다. 별의 위치가 평소와 달라 보여야 해요. 관측 결과 별의 위치가 정말로 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만큼 정확하게.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 빛이 휘었다. 아인슈타인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됩니다. 1971년 더 직접적인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하펠레와 키팅 두 과학자 원자시계 4개를 비행기에 태웁니다. 비행기는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착륙 후 시계를 비교합니다. 지상에 있던 시계와 비행기에 있던 시계. 시간이 달랐습니다. 10억 분의 몇 초 차이. 아주 작지만 측정됐습니다. 빠르게 움직인 시계가 느리게 갔습니다. 진짜로요. 같은 시계인데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런지는 이 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더 극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인데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100만 분의 2초. 이 짧은 수명으로는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표면에서 검출됩니다. 왜일까요? 뮤온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뮤온의 시간이 느려집니다. 뮤온 입장에서는 100만 분의 2초지만 우리가 보기엔 훨씬 오래 삽니다. 그래서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정말로 느려진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2015년 100년 만에 또 하나의 예측이 확인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거대한 물체가 움직이면 시공간이 출렁인다. 마치 물결처럼. 이것을 중력파라고 합니다. 시공간이 출렁인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7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의 중력파 검출기 라이고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블랙홀이 충돌했습니다. 그 충격이 시공간을 흔들었고 13억 년을 여행해서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검출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측한 그대로 100년간 수천 번의 실험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고 믿기 어렵지만 모든 실험이 증명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하게 검증된 이론입니다. 이상하고 믿기 어려운 이론. 그런데 이 이론 없이는 현대 문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GPS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위성 시계가 지상 시계보다 하루에 38마이크로초 빠릅니다. 이걸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 11km 오차. 상대성 이론 보정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은 쓸모 없어집니다. 당신이 아침에 출근길 내비게이션을 켜는 순간 100년 전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작동하는 겁니다. 입자 가속기 들어보셨나요? 스위스 제네바에 세른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둘레가 27km인 거대한 원형 터널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합니다. 99.9999% 속도까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입자가 빨라질수록 무거워집니다. 처음보다 수천 배 무거워져요. 왜 빨라지는데 무거워지냐고요? 이것도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는 mc제곱.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것이니까요. 속도가 빨라지면 에너지가 늘어나고 에너지가 늘어나면 질량도 늘어납니다. 복잡하죠? 3편에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빠르면 무거워진다만 기억하세요. 원자력 발전. 한국 전력의 약 30%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의 원리가 뭘까요? E는 mc제곱.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질 때 쪼개지기 전과 후의 질량을 재면 아주 조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C제곱을 곱합니다. C는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걸 제곱하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질량 변화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힘입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은 왜 빛날까요? 수소 원자핵들이 합쳐져서 헬륨이 됩니다. 이때 질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 질량이 빛과 열로 바뀝니다. 내초 400만 톤의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mc제곱 덕분에 태양이 빛나고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병원, 페트 스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사입니다. 몸에 특수한 물질을 주사합니다. 이 물질이 양전자를 내뿜습니다. 양전자는 전자의 반물질입니다. 반물질이요? 네, 이것도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양전자가 전자를 만나면 둘 다 사라집니다. 질량이 완전히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검출해서 암세포 위치를 찾습니다. 이는 mc제곱이 암 진단에 쓰이는 겁니다. 이상하죠? 100년 전 종이 위의 공식이 오늘날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고 발전소를 돌리고 암을 발견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기술들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맛보기였습니다. 이상하고 믿기 어렵고 그런데 다 맞는 이론. 앞으로 8편에 걸쳐 이 이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원리편입니다. 2편, 빛의 속도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왜 시간을 느려지게 만들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쌍둥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지구에 남고 한 명은 우주 여행을 다녀옵니다. 다녀온 쌍둥이가 더 젊습니다. SF 영화가 아닙니다.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편, E는 mc제곱.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하지만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질량이 에너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빛의 속도를 제곱하는지, 그리고 왜 빛보다 빠를 수 없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4편,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은 힘이 아닙니다. 공간이 휘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트램펄린 위에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천이 움푹 들어갑니다. 그 주변으로 구슬을 굴리면 볼링공 쪽으로 굴러가죠. 이게 중력입니다. 4편에서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응용편입니다. 5편, 입자가속기와 원자력. 이는 mc제곱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빛의 속도에 도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편, 블랙홀.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곳, 시간이 멈추는 곳. 2019년에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속 블랙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7편, 중력파. 시공간이 출렁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걸 어떻게 검출했는지. 13억 년 전 블랙홀 충돌의 메아리를 들은 이야기. 8편, 우주 여행과 시간. 광 속에 가깝게 여행하면 정말 젊어질까요? 타임머신은 가능할까요?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시간 여행의 진실. 9편, 마지막 편입니다. 상대성 이론 대 양자역학.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우리는 미시 세계를 배웠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거시 세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론이 충돌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 현대 물리학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GPS에서 시작해서 블랙홀까지, 일상에서 우주 끝까지. 이것이 앞으로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빛이 휘어진다. 질량이 에너지다. 100년 전엔 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론 없이는 내비게이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봅니다. 빛의 속도는 왜 항상 같을까요? 누가 측정해도, 어디서 측정해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면서 측정해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상한 사실이 밝혀내는 충격적인 진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우주 여행을 다녀온 쌍둥이가 더 젊은 이유.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